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하고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매교회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건너갑니다. 8절 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지금 오늘 열매교회 특강을 제가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지금 이제 바울 사도의 제3차 선교여행을 지금 하다가 잠깐 중단했습니다. 너무 요즘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정세가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나 이렇게 중압감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사실 목사가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바람직하진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고 목사는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임박한 앞으로 닥칠 일들 이런 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더니 주님이 어떤 저에게 감동을 주냐면 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메시지를 만들어라. 그걸 만들면 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걸 꼭 정리를 해서 전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했는데 제목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요. 역사는 먼저 배도하는 일 완성됐습니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 남한에서 완성시켰어요. 작년에 로잔 대회가 9월 27일인가 인천에서 송도에서 열렸죠. 네, 그거를 우리가 완성시켰어요. 배도를.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배도를 우리가 완성시켰고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일을 보거든 너희는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거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집회가 있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김영현 전도사가 FT나 그분들이 그냥 전자 5일계 키타에 해가지고 그냥 막 2시간을 그분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 영상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어기고 그분 배도는 걔네들이 했는데 우리가 대신 회개한다네. 영상 2시간짜리를 봤어. 울고불고 난리야.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믿고 말씀대로 안 가는 거는 지신앙이 지가복음. 지가복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대로 믿고 가야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디크리, 신적 디크리, 하나님의 작정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완성됐어요. 이제 누가 온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얘가 와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냐 한다는 건 예수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그 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죠. 배도, 그 후에 적그리스도 오고 그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얘가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댔는데 오늘 2장 4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입기로 얘를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봐야 되고 특히 경제 질서, 군사 안보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거는 한 주간, 2주간 공개한 저도 깊이 이제 그동안에 이거를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은 주일 날 빼고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집에서 유튜브나 각종 이 정보를 제가 취합해서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미국이란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재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글로벌리즘이라고 있어요. 글로벌리즘. 이들은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리즘이죠. 내셔널리즘은 글로벌리즘은 글자 그대로 보여요. 세계를 통일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 글로벌리즘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내셔널리즘은 뭐예요? 우리가 각 국가별로 자유롭게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국적을 내셔널리티로 하죠. 내셔널리티를 국적이라고 그러죠. 내셔널리즘, 각 나라마다 독립해서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미국 공화당에서 아직까지 유지해온 거예요. 자기네들의 정치 철학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글로벌리즘은 금융자본.
금융자본이고 이쪽은 공화당은 산업자본이에요. 산업자본. 노동자들이죠. 트럼프가 이번에 산업자본, 노동자들이 표를 많이 몰아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의 힘은 뭐 군사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냐면 달러예요. 달러를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연준이죠. 연준이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죠. 방위산업 업체들. 이게 전부 다 미국을 지탱하는 것이고, 이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들어봤죠?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성혁명, 뭐 젠더, 다양성, 뭐 LGBTQ. 그러니까 이쪽 글로벌리즘의 이것을 얘네들의 철학도 아니 그냥 완전히 타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 글로벌리즘의 이쪽에 그 싱크탱크라고 해야 되나?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헨리 키신저였어요. 몇 년 전에 죽었죠, 백살로. 백살로 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마지막으로 그 찾아가죠. 키신저가 찾아가서, 중국을 찾아갔나 뭐 그랬는데, 하여튼. 키신저가 글로벌리즘의 대표적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지금 이제, 이쪽에는 그만한 인물들이 없고,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사회주의가 된다. 경고했어요. 미국이 사회주의 나라 곧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이쪽 공화당 쪽에서는 전통 기독교 신앙이에요. 전통 기독교 신앙인데 과거에 이렇게 두 세력이 팽팽하게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이쪽도 글로벌리즘 이쪽 세력에 먹힌 거예요. 지금 먹힌 거예요.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라 먹힌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뭐 나는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디스테이트 세력을 자기가 척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정치적 쇼로 하는 말이에요. 정치적 쇼로. 트럼프 옆에 지금 재무부 장관, 베센트 재무부 장관, 걔가 누구예요? 걔가 디스테이트 인물이에요. 헤지펀드의 그 조지 소로스 밑에서 그 수장 역할을 한 그 인물이죠. 벤스 부통령. 그 사람도 누구예요? 팔란트 창시자가 추천했잖아요. 벤스 부통령으로. 그 사람들이 다 디스테이트 인물들이라고요. 그 디스테이트 인물들로 구성된 강론데 무슨 디스테이트를 척결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쪽 산업자본, 노동자들을 위로하려고 정치적으로 숨기는 소리예요. 그건 다. 이미 이쪽도 다 글로벌리즘에게 먹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 글로벌리즘이 언제 이게 탄생을 했느냐? 이것이 미국의 이게 뿌리 깊은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건데, 이 자본주의, 이 글로벌리즘 큰 손, 자본가들인데,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을 만들 때 1913년에 만들어져요. 로스차일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쥐고 있는데 첫 번째가 로스차일드예요. 그 다음에 JP 모건, 록펠러. 이런데 이 두 사람들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 로스차일드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최대의 이 돈을 갖고 있는데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돈을 가졌느냐. 얘가 돈을 가진 거는 1816년일 거예요. 16년에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 영국은 동맹이죠. 네덜란드하고 프로이센 3개국하고 동맹을 맺고 프랑스 나폴레옹하고 워터루 전쟁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동이 됐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줄을 쥐고 있는 애가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얘가 어떻게 돈줄을 쥐었는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전쟁은 유럽의 패권만 달린 게 아니라 영국과 이 프랑스의 전쟁은 전 세계 패권이 달린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 전쟁이 붙었다. 그럼 이게 미중 전쟁이니까 전 세계 패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그 당시 그런 전쟁이 있어요. 워터루 전쟁이. 이 프랑스 나폴레옹 때였었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진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지금 영국이 승리를 하는데 전령이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뭐 바로 전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로 가지고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전력이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터루에서 이제 간 거란 말이에요.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이 이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로스차일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졌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란 말이에요. 영국이 졌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국채를 다 내가 팔았는데 이게 국채를 살 때는 어마어마한 값에 샀는데 이게 다 휴지값으로 내는 거야. 이제 국채를 내 거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서로 다 국채를 다 파는 거예요. 이거 영국이 망했는데 졌는데 팔았단 말이에요. 그걸 로스차일드가 자기가 먼저 국채를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싼 값에 던져버리고 온 국민들이 다 던지는 걸 뒤에서 유유히 본 거예요. 유유히 보고 다 국채를 던진 거를 보고 나서는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저 국채를 싹 사들여라. 싹 사들여버린 거야. 영국 국채를 싹 사들였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상황 영국이 이겨버렸어. 영국이 이기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뭐냐? 영국의 돈은 로스차일드 얘가 다 공을 잡아버리는 거야. 얘가. 이게 글로벌리즘이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이 록펠러 이런 사람들은 사업으로 번 사람이에요. 사업으로. 석유 사업을 해서 번 사람. 비교적 이런 사람들은 건전한데 로스차일드가 돈 버는 사악한 방법으로 봅니다. 사악한 방법으로. 아주. 그래가지고 지금 최고 돈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로스차일드. 자, 그런데 미국이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1929년에. 연준은행을 1913년에 설립을 하죠. 이 연준을 못 세우게 미국 정부가 몇 번을 막았는데 로스차일드가 끝까지 집요하게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에 일반 은행들이 있었다고. 일반 은행이 있었는데 그 로스차일드가 일반 은행들 다 잡은 거지. 잡았는데 결국 자기가 최고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싶은 거예요. 꿈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앙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19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1861년에서 1865년까지 4년간 재임하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그 유명한 대통령과 위대한 대통령인데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어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나서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이 글로벌리즘이 암살시켜버려요. 그리고 설립되고 나서 연준이 설립되고 나서 이 케네디죠. 제44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미국의 정부가 민간인이 하냐. 민간인이. 미국 정부 거가 돼야지. 이래가지고 미국 정부의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케네디. 그냥 죽인 거예요. 미국이 이제 대공황이 시작됐어요. 1929년에서 1939년까지 약 10년간 장기간 지속됐어요. 장기간 아주 이 대공황이 지속됐는데 이 공황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돼요. 왜 1차 세계대전에 이미 진 나라들은 엄청난 전비를 물어내야 될 형편인데 1등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10년 동안 휘청휘청거리는 거야. 이것 봐라. 어차피 전비 물어내려면은 이 1차 대전의 패전국들은 평생 갚아다 못 갚아. 그러니까, 그런데 1등 패전국가가 1년, 2년을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막 10년을 휘청거려. 이것 봐라. 이거 잘하면 또 한번 붙으면 이길 수 있겠. 그런 마음 들겠어요?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전비 물어내가지고 우리 후세대들한테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부담시키느니 이판사판이다. 그게 히틀러란 말이에요. 2차 대전 또 일으키죠. 이렇게 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나요.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 사망자가 6천만에서 8천만 명이 일어나요.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공황이 닥쳐가지고 10년까지 마지막 10년까지 간 1939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10년 동안 못 일어나니까 미국이 휘청휘청거리니까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뭐 달러가 휘지 조각이 되니 뭐 미국 경제가 주저앉냐 하면은 러시아 중국이 딱 보고 있는 거야. 이란이나 다 이런 애들이. 그래 휘청거려라. 그냥
어차피 2판 4판이다. 지금 그러니까 저기 미국의 지금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그래? 3차 일어난다 이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차가. 괜한 말.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 자, 그 미국이 이제 공황이 일어난 거, 2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8,000명 가량 사망자가 나왔는데, 소련,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폴란드는 전체 인구의 20%, 약 한 600만 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공황이 온 것은 왜 왔느냐 하면은, 미국이 그때는 제조업이 활발했죠. 제조업이 활발했는데, 물건을 공장에서 만드는 팔 데가 없는 거예요, 팔 데가. 그 당시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공항을 안 왔어요. 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걸 팔 데가 있어. 식민지 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내수를 하려면은 지금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무역을 안 하고 내수로 그냥 국내로 내수로 먹고 살려면은 최소한 인구가 8천만 명 돼야 된다고. 8천만 명이 안 되면 이게 내수가 안 통한다는 게 기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해주는 사이클이 돌아와야 되잖아. 기업이 소비해주는 사이클이 돌아와야 돼.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왜 이번에 딤체 김치냉장고 왜 문 닫습니까? 딤체를 팔았는데 이거 다시 살려야 되는데 이 추비가 안 오는 거야. 5천만 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8천만은 돼야 또 사주고 해야 이게 돌아간다는 거야 이게 인구가. 미국이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불황이 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가지고 이게 불황이 왔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 미국 연준이죠. 연준에서 뭐 했냐? 연준 의장이 뭐 했냐? 뭐 하고 앉았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경기가 무너져도 우리는 돈 못 풀겠다. 왜? 근본이제에서 근본이제에 딱 묶였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금이 없으면 돈을 못 찍어내는 구조였어요, 연준이. 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금을 지켜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금을 지켜야 된다. 경제 살리는 건 내 일이 아니다. 너 내 속은 아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지. 나는 나는 연준 의장이다. 응? 이러고 10년을 버티는 거야. 그러니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야, 불안이. 사람이 이 먹에 고착된 이 사고방식이 이게 무서운 거라고. 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가치를 정한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에 불과해. 금이란 것도 따지면 뭐예요? 광물이야, 광물. 은이나 금이나 광물이라고. 그걸 약속을 정했다면 그걸 종이로 화폐를 찍어내든, 자, 조개껍질에다가 조개껍질을 이거를 돈이라고 하자. 얼마나 정하자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두뇌가 안 돌아가면은, 그럼 연준의장 나는 금을 지켜야 된다. 응? 경제 살리는 거 내일 아니야. 그때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무너지면 세계는 공황에 닥쳐오고, 이러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런 국가들이 3차 대전 일으킬 가능성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브레튼 우즈 근본이 조약을 닉슨 대통령이 깹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워낙 많은 달러를 쓰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근본이 조약이 안 된다. 이거 갖고는 전쟁에 무한한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금은 한정이 있어. 금이 없으면 돈을 못 찍어내니까. 돈을 못 찍어내면 전쟁 비용을 뭘로 이거 마련하냔 말이야, 이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안 되겠다. 거기서 미국이 크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고 이 근본이제를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나서 이제 중공 석유를 사고 파는데 달러를 결제하자. 이거 페트로달러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페트로달러 시대를 열면서 이제 비로소 이 달러가 근본이제를 벗어나니까 세계적인 달러 패권국가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미국이 달러 패권국가가 못 된 거예요. 근본이제를 묶였을 때는 석유를 이제 결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러를 이제 석유를 결제, 각 나라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달러 패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연준에서 달러를 이제 찍어서 뿌리는 시대로 접어들어요. 달러를 찍어서 마구 찍어서 뿌리는 시대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쳤죠.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미국 그 부동산 법을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 모기지론 그 부실화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미국의 국민들에게 부동산을 사라고 주택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들을 빌려줬던 은행, 유명한 은행,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돈 많은 은행이 파산돼 버렸잖아요. 파산돼 버리니까 옛날 같은 근본이자 같았으면 이제 못 찍어내는 거예요. 은행이 파산되든 말든 우리 금을 지켜야 돼 이런 판인데 페트로 달러시에 접어들어가지고 연준이 이제 무한대로 찍은 거예요. 마구 찍어서 이제 이 은행들이 넘어가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거꾸로 됐어. 그때는 못 찍었는데 닉슨이 이거를 근본이자를 깨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주구당당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찍어냈는데 그게 지금 얼마냐? 돈 찍어내는 게 지금까지 찍어낸 게 5경이나 7경까지 찍어냈다는 거야. 찍었는데 이게 사실 전 세계 인구가 이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미국만 먹고 산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이게 뭐다? 이게 모두 미국의 빚이라는 거야. 이게 왜 미국의 빚이냐? 연준에서 지금 연준의 주인이 누구예요? 로스차일드라고 그랬죠. 예? 미국 정부가 왜 케네디가 암살당했냐? 야, 패권 국가가 돈을 쓰는데 우리가 쪽팔리면 니가 돈을 빌려. 어? 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네가 뭔데, 케네디가? 우리도 니네 절차를 할 거야. 우리 그냥 따로 만들 거야. 죽였잖아. 연준은 뭐냐? 얘네는 로스차일드가 오면 케네디를 보고 웃기네 이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옛날에 나폴레옹 워터루 전쟁부터 우리가 자본을 만든 가문이야. 우리 가문이. 1800년대부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너희는 우리 자본을 써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1년 예산을 갖다가 쓰려면은 연준에 돈을 빚을 지는 거야, 빚을.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번에 대통령 후보 연설 때 뭐라 그래? 미국의 빚이 5경, 7경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7경이라는 돈을 이자만 갚는데 1년에 미국 전체 예산의 20%가 이자로 나간다. 20%가. 이자로. 이 연준에다가. 이 로스차일드 얘네들한테 갖다 바치는 돈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7경을 빼서 얘네가 미국만 먹고 살았어요. 전 세계가 다 먹고 전 세계가 달러를 다 쓰잖아 지금. 달러 얘네만 쓰냐고. 달러 안 쓰나. 공산국가도 달러 없으면 공산국가도 안 되니까. 다 같이 먹고 산 거야. 이게 뭐냐?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전 세계 이거 니들은 다 우리한테 빚진 것들이야 이거예요 지금.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경제 구조가. 너 경기가 호황이 어떤 경제학자가 나라를 물어봐야 다 빚지고 사는 거 다. 전체가 다. 어? 그래, 달러 필요해 찍어줄게. 얘네 로스차일드는 달러는 종이 화폐 인쇄하는 인쇄에서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인쇄에서. 들어가는 건 종이값하고 잉크값밖에 안 들어가. 그게 이거 너희가 빚지다고 올가 조이는 거야. 올가 조인다고. 그게 뭐예요? 달얘기 보자, 달얘기. 하나님 보여줘.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 넷째 짐승을 봤는데 무섭고 놀랍고 또 극히 강하고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누가? 로스차일드가.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러죠. 로스차일드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네한테 지금 과거에 공화당이 경쟁을 했는데 다 먹혀버렸어. 싹 다 먹힌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도 누구다? 트럼프도 이쪽 글로벌리즘에서 내세운 대통령이에요. 바이든 갖고 안 잡았다. 이거 전 세계를 지금 주물럭거리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바이든 갖고 늙어서 뭐 치매가 들려가지고 일로 나가야 되는데 일로 나가고 80이 넘어가지고 뭐 말을 얼얼얼얼 하니까 이거 안 돼.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 막 카멜라 해리스가 뭐 이런 애들 머리 수준이 안 되는 애들이 도저히 안 돼. 트럼프가 제일 똑똑해. 너가 나가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뭐 트럼프가 무슨 글로벌리즘을 해체를 시켜요. 다 이 밑에 하수들이라고. 트럼프가 일기 대통령 때 대통령은 나였지만 권력은 그들이 주고 있었다 그랬다고. 권력은 그들이 누가 얘네들이 주고 있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바지 사장이다. 바지 사장. 응?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돈 내놔. 우리가 준 돈 7경 안 내놔도 돼. 이자만 내놔, 이자만. 미국은 이자 갚기도 바쁜데 원금 내놓으려면 파산되는 거야. 미국은 파산돼 버려. 파산. 그냥 날 잡아잡수하고 그냥 배째 하든지 이자 갚기도 힘든데. 응?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국채잖아, 국채. 그 국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국채가. 미국이 국채를 다 팔아야 돼. 이 런쥔의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돈을 주면서 이거 빚이야. 이 빚을 받았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까지 중국이 사줬어,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이 중국이야. 근데 중국이 이제 딱 터놓은 걸 안 사준다는 거야. 안 사주니까 미국이 이제 돈 얻어. 못 빌릴 수가 여기서 연준에서 빌려봐야 사주는 데가 없단 말이야, 국채를. 미국이 큰일 난 거야. 지금 트럼프가 왜 이렇게 막 나가느냐. 관세로 뭐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저가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그 영원한 생명수의 강을 내게 사도 요한한테 보이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성부와 성자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 공급, 무한 리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부채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영원히 무한 리필, 무한 공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여기 있죠.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먹고 살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그 남은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아무런 값 없이 무한 공급, 무한 리필 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국채를 팔 데도 없고, 지금까지 국채를 팔았잖아요. 각 나라들이 국채를 이제 던져, 이제. 국채를 가지고 있질 않고, 이제 미국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니까 던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내다 파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 국채가 다 몰려, 미국이 이걸 어떻게 갚냐고, 미국이 갚으려면 또 찍어내야 되는데, 이거 찍어내면 지금 5경, 7경을 만약에 찍었다. 이거 인플레에서 죽는 거야.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달러를 석유에 연동시켜서 하는 거는 국가만 갖고 있어요. 국가, 그죠? 각 국가의 그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일반은행은 없어요. 한국은행, 그죠? 외환은행이 살아났어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보유가 약 4천억 달러래요. 4천억 달러면은 약 4천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6천조라고 그러고 하나로는 6천조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가의 중앙은행만 가지면 안 되겠다. 어떻게 되냐? 달러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민들이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국민들이 직접. 이게 지금 이래서 이렇게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세계 국민이 달러를 쓰게 하려면 전 세계 국민들이 자기 나라 외환은행에 가야 되잖아. 자기 나라 돈을 주고 달러를 바꿔야 되잖아. 그 불편한 걸 하려고 그래, 국민들이 안 한다고. 안 하죠, 누구라도. 그죠? 우리나라 또 우리가 또 그냥 쓰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바로 디지털 코인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 브레인들이 생각하는 걸 잘 보시라고. 그 거기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도 있고, USDT, 캐더도 있고 등이 있지만 다 건너뛰고 이런 거는 다 투기야, 투기. 비트코인 같은 거는 막 상승세가 막 로그 지수로 올라가 버려. 지금 내가 보니까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1비트코인이 3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얼마? 15억을 했어요. 300원짜리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을 빨아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빨아당기려고. USDT, 테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USDC, USDT가 아니라 테더가 아니라 DC는 뭐냐? US 디지털 코인. 이것이 우리말로는 뭐라고 바꾸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 이것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견고하다, 지속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정하다, 견고하다, 지속적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가 핵심이에요. 미국이 밀고 있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 돈줄을 다시 잡아서 경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가 안정적이냐?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 이게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냐? 국경이 없어요. 국경. 그리고 뭐냐? 은행을 거치잖아. 내가 뭐 은행을 간다? 은행 가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은행은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 이거 어떻게 돼요? 폰트폰이에요. 핸드폰으로 받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딱 받아서 저장해. 응? 그럼 이거를 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일본의 엔화, 유럽의 유로화 외에는 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각 나라 돈이 앞으로는 확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이 관세 정책 이런 거를 해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하거나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금리를 올리면 각 나라 돈은 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져.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월급쟁이라고 쳐. 한 달 나가서 300만 원을 벌어왔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확 폭락을 해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게. 옛날에 300만 원 벌었던 게 지금은 가치가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1원에 1달러야.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 않고 고정이란 말이야.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그럼 누가 내가 월급 받았으면 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죠. 누가 안 바꾸겠냐고. 300만 원의 가치를 내가 쥐고 있으려면 안 바꾸면 내가 원화를 주면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달러로 바꾸면 300만 원짜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국민들이 전부 이걸 쓰게끔 구조를 막 바꿔가는 거야 다. 관세 정책을 쓰고 금리를 인상시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싫든 좋든 안 쓸 수가 없는 구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내가 보니 큰 차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다 먹고 다 부서뜨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니까. 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연준에서 못해, 연준에서. 할 수가 없어. 왜? 얘네들 머리가 안 돌아가. 얘네들은 금리 올리고, 금리 내리고 달러 찍어서 달러 풀고 이 정도 머리가 헤드가 그거밖에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코인을 전 세계에 풀어서 할 수 있는 데는 누구냐? 빅테크 기업밖에 없어요. 빅테크 기업은 그만한 플랫폼이 있다고. 전 세계에 이 폰트폰으로 집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건 산업자본이에요. 산업자본은 법적으로 금융을 못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재벌, 현대재벌이 은행을 못 갖게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경하게 되면 금융을 독점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이거 허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법을 통과시켰죠. 안티 CBDC법,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이 코인으로 이거 세 가지 법을 갖다가 통과시켰는데 지니어스법은 뭐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는 코인이 아니라 공식 화폐다. 미국 달러다 이거. 법을 통과시킨 거야. 이렇게 해야 전 국민들이 쓰지. 이 코인이 아니라 공식 미국 달러 화폐다라고 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클래리티 법은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1달러잖아. 1달러인데 클래리티법,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은 뭐냐? 가장 중요한 코인은 사실은 비트코인인데 이건 돈 없는 사람들은 쳐다도 못 보는 거야. 이건 돈 많은 사람 쳐다보는 거라 내가 건너뛰는 거란 말이야. 비트코인은 이거를 상품으로 지정을 하겠다 앞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한다. 비트코인을 많이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쏠리게끔 하는 거고. 안티 CBDC법은 뭐냐? CBDC도 막고 공산주의가 하는 CBDC 화폐 그걸 막아버리고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못 만들게 막아버린 거야. 연준에서. 이제 니들은 안 돼. 연준에서. 그리고 앞으로 달러, 니들이 여태까지 화폐는 니들이 했어.
발행, 여태까지 화폐 찍어서 발행하고 종이화폐를 하고 여태까지 금리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 이거 막아버려. 공사하는 거. 연준은 여기까지 끝. 이제 뭐냐 이쪽으로 크립토 달러로 옮겨오죠. 디지털 화폐로 크립토 달러 시대라고 하고 일로 옮겨오는 거는 어디다 빅테크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런 데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화폐를 발행하는데 얘네들한테 이쪽에다가 뭐를 주느냐. 네가 테슬라한테 네가 만약에 3천억의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3천억 달러의 미국의 부채를 사라. 먼저 부채를 사고 찍어내라는 게 조건이. 이렇게 해서 미국의 부채를 빅테크 기업으로 넘기는 거예요. 앞으로 빅테크 기업으로 넘기고 거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팔게 하고 수수료도 적어요. 수수료도 많지가 않고 전 세계 나라 국가들은 이거 쓸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러면 뭐냐, 은행도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은행을 다 사라져버려. 앞으로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이 뭐 제일은행, 농협이 필요가 없어. 왜? 원화가 휴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자국돈이 휴지가 지금 안 되겠냐고. 봐봐요. 지금 기업들 다 나간다잖아. 이제 왜 미국으로 다 간다잖아. 삼성 간다, 현대 간다. 우리나라는 경기가 장기 불황 오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 누가 국내에서 휴지 쪽으로 들고 있으려고 그래. 핸드폰으로 폰트폰이다. 그냥 바로 받아서 저장하는데 이거는 가치가 하락 안 되는데. 이런 시대가 곧 닥쳐.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달러가 휴지 조각으로 되고 미국이 경제를 주저앉을 거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 달러는 디지털 코인으로 새 옷 갈아입고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해 있어. 이 사람들. 내가 보니 다니엘 액체스미스 극히 크고 무섭다고 해. 극히 크고 무서운데 얘가 왜 주저앉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 코인의 장점은 뭐다?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가 있어가지고 보안성, 투명성이 있다고. 그 암호화폐라는 건 뭐냐? 누가 해킹하고 내가 폰으로 받았는데 누가 해킹해가지고 가면 어떡할 거야? 이걸 싹 털어가면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로 해킹을 안 되네. 해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킹이 누굴 찾아 들어가요? 그 중앙 서버를 찾아 들어가잖아. 중앙 서버를 못 찾아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런 기술이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 서버를 못 찾아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그래. 이걸 쭉 검색해 보니까 블록체인 플랫폼에다가 거래 기록을 다 담은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서 분산 저장되는 기술이다. 해킹이 안 되고 위조 변조가 어렵다. 이러니까 마음 놓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가지고 갖고 있어도 해킹 안 당한단 말이야. 이런 모든 걸, 그래서 아까 이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인데 안정하다, 견고하다, 지속적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런 기술이 없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팔았어. 전 세계 국민들이 사서 썼는데 막 해킹당해서 막 빼가는 저놈들이. 그럼 누가 쓰냐고 그거를. 누가 쓰냐. 이런 기술이 연준은 없다고. 연준은 은행이 기존 화폐 발행에서 하던 이 은행은 없는 거야. 이 기술 자체가. 이건 빅테크 기업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이 애플에서 발행하고 구글에서 발행하고 메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폰으로 받든지 인터넷에서 받든지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온라인으로 받아버려요. 우리 은행 갈 일도 없어. 앞으로 은행 갈 일도 없어. 이런 세상이 옵니다. 이런 세상이 와요. 자, 미국 달러가 휴지가 돼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3차가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3차가 일어나는 건 이제 뭐 푸틴이나 이제 중국에서 에라 그냥 이판사판이라고 일으키면 또 모르겠지. 그건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미국이 달러가 무너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미국의 브레인들이 밥 먹고 연구하는 게 이거 걔네들 이미 다 탔잖았어.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도 없고 지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돌 때 적금리가 나타나서 이제 부자나 큰 자나 자유한 자나 계시록 13장 6절 종들을 오른 돈에나 이마에 풀을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 내 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도 내가 적그리스도의 이마나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했죠. 여기 적그리스도의 이름 그 수가 66이라 그거를 안 받으면 내 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못하는 거야. 돈이 있어도 왜 이게 다 이게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고 박목사 이 사람은 거래가 안 됩니다. 왜?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인증이 적그리스도의 666이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 가서 쓸 수가 없어. 폰트폰으로 내가 달러 스탬프 코인을 내가 갖고 있어도 거래가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마지막 때 이걸 받으면 우리는 이제 골로 가는 거야. 내가 하도 설교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 들어서 여러분 알죠? 네? 순교를 각오해야 돼. 마지막 때는 순교 안 하면 영원한 불모순인데 뭐 갈 곳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는 여기까지 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질서 이거 군사안보질서 그러니까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한 세대를 예수님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베어라. 그렇죠? 그 나무 잎사귀가 나면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한 세대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더 하려 다 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1948년에 이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100년이 2048년이죠. 현재 2025년이죠. 앞으로 23년 안에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23년 안에 이게 다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임할 때 노아에 임할 때가 같다. 노아 때 주님이 방주 지어라 500세 때 불러서 방주 지어라 하고 노아 600세 때 100년 지나서 600세 때 곧 그해 2월 17일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왔대. 예수님 내가 올 때 노아 때가 같다. 그 이한세가 100년에 100년. 그 2048년이에요. 48년. 2025, 23년 남았어요. 그 안에 적그리스도 다 드러나고 다 이 일이 다 끝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 그 입증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전쟁은 바이든 미국 민주당 글로벌 세력이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러시아 저거 별거 없어. 푸틴 저거 별거 아니다. 저거 가스하고 석유 팔아먹는 건데 러시아는 기술이 없어요. 빅테크 업체 이런 기술도 없고 뭐 제조하는 기술이 없어요. 오직 원자재만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원자재만 틀어막아버리면 이길 수 있다. 왜? 러시아 중국을 무너뜨려야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어차피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시켜서 대리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거를 국방연구원 진재희 교수가 나와서 방송에서 한 거야. 우크라이나가 무슨 수로 러시아를 상대로 자기네가 싸우냐. 우크라이나 전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용기로 러시아를 상대로 싸웁니까? 아니 미국이 대리전쟁을 치르게 시킨 거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20%를 빼앗겼어요. 우크라이나 국토가 우리나라의 6배인데 20%를 뺏긴 이 땅이 가장 핵심 땅, 노란자 땅을 뺏긴 거예요. 그 광물질, 히토류가 가장 많이 매장된 땅들을 빼앗겼고 안 뺏긴 땅은 농경지. 그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이죠. 밀 생산 농경지는 그대로 있고 그 핵심대로 땅들을 빼앗았는데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게 현재까지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상태에서 바이든이 물러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됐는데 여기서 글로벌 세력들이 이거 안 된다. 민주당 세력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해. 왜? 키시저가 죽었거든요. 키시저가 살아있을 때는 이 제갈량 역할을 해줬는데 키시저가 죽고 나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돈만 있어. 돈은 많아. 이쪽 얘네들이. 돈이 있는데 이건 안 돌아가는 애들이래.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이 경제 이건 전혀 안 돌아가는 때놈처럼 그냥 돈만 주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리고 지네 말 안 되고 죽이고
죽이고. 그러고 얘네들이 누굴 죽였어요?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왕비를 멀쩡한 사람을 마녀를 몰아가지고 죽였잖아. 마리 앙투아네트를. 영국 찰스국왕을 단지에서 죽여버리고. 왜? 그때는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 국왕이거든. 국왕을 안 죽이면 자기도 다 뺏겨. 네? 자본을 다 뺏긴단 말이야. 왕거 아니야. 모든 게 왕정 시대는 모든 게 왕거야, 왕거. 그러니까 이 자본을 쥐고 있을 때는 왕을 죽이지 않고는 안 돼요. 왕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죽이려면 자기네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앞에 표방을 내세우는 거야.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뒤에는 자기네가 자본을 딱 쥐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여기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뒤에는 누가 있다? 실체는 얘네 적그리스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도 하나님 앞에 죄야, 죄. 공산국가는 죄고, 하나님 앞에 다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의로운 게 어딨고, 올바른 게 어딨냐고, 올바른 게. 올바른 게 어디, 자유민주주의가 뭐 어떤 전광이 뭐라고 개소리가 안 됐어, 얘. 목사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야. 성경이 딱 하나님 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게 없어. 의로운 게 어디 이렇다는 올바른 뭐 어떤 게 옳아요. 옳은 게 있어. 옳은 게 개소리 하면 돼서 개소리. 그 다음에 이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푸틴이 말을 안 듣죠. 휴전해라, 종전해라. 푸틴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는 어떤 카드를 쥐었느냐? 트럼프는 어떤 카드를 쥐었느냐? 푸틴하고 일단 상대 안 하고 유럽을 누굴 보내냐? 벤스를 보냈어요. 벤스를 보내가지고 너희 정신 차려라. 그리고 트럼프도 직접 가서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유럽 안보 너희가 지켜라. 유럽 안보. 난 빠지겠다 앞으로. 그리고 GDP 5%를 국방비로 내라. GDP 5%를 내라.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는 유럽 가서 했어요. 유럽 가서. 똑같이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떻게 유럽이 반응을 했냐? 유럽 장관들이 다 비웃어. 낄낄낄대고 비웃었어. 비웃고, 야, 우리 그런 돈 못 내. 뭐 국방비 5% 낼 돈 없어. 그런 돈 없어. 전쟁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기 미쳤네 그런 거예요. 특히 독일의 국방부 장관 웃어서 낄낄대고 웃었어. 영상에 나오더라고. 깜깜깜 웃는 거야. 메르켈 수상 뭐라고 그랬냐? 트럼프가 메르켈 수상한테 너 러시아 천연가스 싼 값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너희 독일이 러시아에게 포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을 때 메르켈 총리가 웃어버렸어요. 웃었다고. 트럼프 얘기 때는 유럽이 트럼프를 알기를 발가락 때만큼도 안 알았어.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면서 푸틴이 그동안에 유럽에게는 항상 웃으면서 대했거든. 푸틴이 좋은 사람으로 알았어. 전쟁 비용이 딸리니까 푸틴이 석유값하고 가스값을 왕창 인상시킨 거야. 왕창 인상시키니까 독일이나 유럽이 얻어맞았지.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린다니까. 트럼프 그때 얘기할 때는 비웃던 것들이 야 트럼프가 그때 그 말이 맞구나. 독일이 야 우리가 러시아 포로가 된다고 그래. 그때 웃었는데 진짜네. 응? 진짜로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빠지겠다. 니들이 알아서 러시아 상대해. 그때도 웃었는데 이번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얻어맞고. 나토 사무국장 마르크 리터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그때 중국이 러시아를 시켜서 유럽을 공격한다. 100%다 이거.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는 유럽을 100% 침공한다. 그러므로 유럽의 군사적 재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고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6월 25일 날 2025년 6월 25일 날 나토의 32개 국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10년 동안 2035년 동안 GDP 5%를 나토 국방비로 지쳐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5%, 뭐 영국은 영국대로 5%,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5%, 독일은 독일대로 5%를 낸다. 그래가지고 32개 국가의 5%를 다 총 합산해 보니까 얼마냐? 1조 달러. 1조 달러가 하나 1361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천조국이죠. 1년에 국방비를 천억을 내는데 유럽도 1361조 5천억이니까 지금보다 미국같이 국방비를 1000조를 내는 유럽이 생긴 거예요. 유럽이 이제 트럼프가 이 카드를 미는 거야. 푸틴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종전도 안 해, 휴전도 안 해. 그냥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보다 푸틴한테 너 덤빌려면 덤벼봐. 이제
전쟁 일으킨다고 한번 해봐. 이거예요. 우리의 천조, 미국 사람 천조냐.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막 사가잖아요. 뭐 K2 탱크, 자주포기 막 사가는 거 왜 만들어낼 만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지금. 얘네는 없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다 방어를 해주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살았거든. 마음 푹 놓고. 이런 상태고, 중동 문제는 친서방 국가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중동 문제를 넘어오기 전에 러시아에게 어떤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냐. 이 유럽이 천조국이 됐어요. 천조국이 된 거는 뭐냐? 어떤 사인이냐? 유럽과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라. 러시아한테 이 사인이. 중국하고 끊어라. 손 끊고 그렇게 오면 네가 살고 너 지금 고집 부리고 지금 계속 휴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너 그걸 주고 앞으로 중국 전쟁 일으키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핵은 서로 못 써. 서로 쓰면 죽으니까 서로 다 망하니까 핵은 못 쓰고 재래식 군비로 싸울 때 러시아 푸틴한테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푸틴은 뭐를 제공했다? 유럽이 재무장하는 동기를 준 거예요, 푸틴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중동 문제는 친서방 국가,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여러 나라들이 있는 반면 반서방,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은 다 해결돼서 항모가 가서 들고 치니까 꼼짝도 못하고 알약도 못하고 항복했는데 이란이 나왔지. 이란이 남았는데 핵시설 이번에 파괴했을 때 어떤 현상이냐. 중국이 찍소리 못한 거야. 찍소리. 이란의 핵시설은 여태까지 뭐냐 뒤에서 중국이 기술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미국에 가서 비투가 가서 폭격했는데 중국이 찍소리 하나 못했다. 이거 무엇이다?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중국도 지금 막 시진핑이 이제 권력에서 물려나가고 이게 다 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점점 나타날 일이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네? 러시아도 지금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러시아도 뭐 나라 국력이 지금 바닥에 나버리고 기존의 그 전선을 지키기도 급급하고 러시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러시아도 쇠락하는 거예요. 중국도 쇠락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먼저 대도 안 하니까 불보여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오죠. 오는 길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역사가. 중국도 지금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뭐다? 더 무너져라, 더 무너져라고 미국 계속 주도가 패는 거예요, 지금. 항복할 때까지 주도가 패는 거예요. 그 러시아 문제, 중동 문제, 중국 문제 다 이제 몇 가지 했죠. 경제 문제까지 다 했죠. 이제 뭐다? 한반도 문제, 한반도. 이거는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니?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감동을 주세요. 지나간 거를 살펴라 그래요. 왜 트럼프 얘 속을 모르고 얘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오늘 이랬다가 내일 말 바꾸고 내일 말 바꾸고 모레 또 다시 제자리로 왔다 이러니까 내가 얘가 도대체 뭔 속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 아버지 트럼프를 알아야 돼. 우리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니까 한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지나간 트럼프의 행보를 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가 조회를 해봤는데 트럼프는 우리보다 북한을 먼저 다룹니다. 북한을 먼저 다루는데 트럼프가 제1기 때 후보 공약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2017년에 대통령이 취임하죠. 2021년 1월 20일 날 이제 물러났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 때 무슨 공약을 했냐? 북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자기. 근데 4년 지나가면서 못 해결했어. 해결 못하고 끝났어요. 못하고 끝났는데 북한 핵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2018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열렸죠. 2018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됐어요. 그죠? 이거를 검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저에게 이 감동을 주시냐면은 트럼프가 왜 베트남 하노이를 장소를 택했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 트럼프가 처음에는 싱가포르를 택했죠. 싱가포르는 자유민주주의로서 번영이
아주 아시아에서 가장 번영스럽게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거기서 김정은을 만난 건 뭐다? 네가 내 말 들으면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 장소를 선택했을 때 그 시그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지나간 과거의 궤적을, 트럼프의 궤적을 네가 추적해봐라. 이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인터넷으로 내가 추적을 해본 거예요. 장소를 처음에 했다가 싱가포르에서 했다가 거기서 성공적으로 했어요. 성공적으로 잘 해가지고 둘이 뭐 악수하고 뭐 이런 거 끝났는데 하노이에서 깨졌어요. 하노이는 뭐예요? 하노이는 베트남 수도예요. 성령님께서 왜 하노이를 택했는가? 그걸 하노이는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이 월맹이 먹었어요. 베트남 그죠? 공산당이 먹었다고 민주국가를 먹었다고. 이거 지금 북한은 공산국가, 남한은 우리는 민주국가죠. 먹는 거예요 지금. 먹는 거. 이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라고. 먹었는데 베트남이 지금 통일은 됐죠. 뭘로? 공산국가로. 공산국가로 통일이 되는데 중국하고 국정에 붙어서 싸우면서 베트남이 뭐라 그래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미국이 주둔해요. 해군 기지가 거기 있고, 네? 미군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거야. 미군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거야. 미 대사도 들어가 있을 거야. 거기에. 왜 트럼프가 하노이, 처음에 싱가포르, 너 내 말 들으면 너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왜 하노이냐? 너 내 말 들으면 나만 줄게. 나만 먹어. 나만 먹어. 그 대신에 미군이 주둔한다. 미군이 주둔한다. 이 시그널이에요. 이 시그널. 그럼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맞냐? 과거 김대중 대통령,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은 역사입니다. 대통령 그만두고 회고록을 썼어요.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기가 방북해서 김정일을 만나죠. 지금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을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도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정일이 나이가 많은 형님이었어. 형님과 아우가 하나가 돼도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고 러시아가 우리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김정일이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버지가. 이거 회고록에 있어, 회고록에. 예? 우리나라 정도 주사파를 보니까 어제 보니까 미국 가서 뭐 미군 나가라 어쩌라 그러죠. 북한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응? 미군 나가라고 하면 여기서 그래. 여기서 주사파들. 철부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단세포들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러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그 회고록에 깜짝 놀랐다는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지금 아버지가 회담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우리 남북한 하나 돼도 미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다. 만약 미군 나가고 없다. 중국이 그냥 먹든가 러시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를 딱 택했을 때 김정은이가 대가가 깻놈 같으면 알아듣는 거야. 아, 나만을. 근데 여기 하노이에서 그런 뭐를 요구했냐? 트럼프가 북한에 완전히 없애라는 거야. 완전히 싹 다.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탄도미사일만 만들지 말고 핵잠수함만 만들지 말라. 이런 딜이 아니라, 이런 거래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라. 완전히 없애면 줄게. 네가 지금 핵 만드는 게 뭐 나만 달라고 만드는 거야. 나만 달라고. 네 원하는 거 나만 아니야. 줄게. 싹 없애. 그거예요. 딜이. 이게 결렬됐죠. 결렬되고 나서 이번에 이란 핵시설을 딱 파괴했죠. 파괴하고 나서 그 비투가 가서 파괴하고 나서 미국 그 다음날 바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딱 못 박아버리니까 트럼프가 일기 때 하노이에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북한에 완전히 없애. 이게 비핵화거든. 핵이 없어지는 거. 이거를 또 재천명한 거야. 트럼프는 뭐다? 트럼프는 내가 일기 때 후보 공약을 핵을 없앤다, 핵 문제 해결한다고 못했잖아. 2기 때 마저 하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또 나오겠다는 거야. 나올 사람이 없어, 트럼프 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 닦아주는 거는 트럼프가 최고야. 미치광이 전법으로 오늘 말 바꿨다, 내일 말 바꿨다. 얘가 좋은 거 잡어. 도대체 트럼프 속이 뭔지를 몰라. 그렇게 인물인데. 또 나온다는 거, 나온다는 것만 바꾸면 나온대. 자, 그럼 김정은이가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그리고 김정은한테 지금도 하라고 그래요. 내가 러브레터를 보낸다. 김정은한테 러브레터를 보낸다고 그러고.
그러면 김정은 전략은 과거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랑 하노이가 깨지고 나서 북한 가가지고서 하노이 회담을 주선했던 북한 외무성들을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개무시당하고 왔는데 니들이 어떻게 이런 걸 했느냐? 그래가지고 싹 다 출정시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번 작전 바꿨죠. 이제 다시는 남한하고 안 보겠다. 안 보고 너희랑 안 보고 앞으로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먹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노선을 바꿨어요. 남한에 있는 뭐 간첩들 여기 민주당 이런 애들하고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너희들 꼴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안 보느냐? 그 김철웅 교수라고 장신대 교수인데 그 목사하면서 신학교에서 신학 가르치는 장신대 교수예요. 그분이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을 했어요.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는데 그분이 1시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그 제목이 종중 세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자기가 좌파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즉 종중 세력, 이재명 세력, 문재인 세력 이런 우리나라 종중 세력의 최종 목표가 뭐냐? 이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했다가 처음에 이거 안 되겠다. 사회주의로 가면 북한처럼 살구나 못 사는구나 하고 포기하려다가 중국을 보더니 중국은 저렇게 하는구나. 중국은 정치는 공산당, 경제는 민간에게 줬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남한은 이런 중국처럼 이렇게 이체대로 가야 되겠다. 정치는 민주당이 사회주의를 잡고 경제는 민간인에게 맡긴다. 근데 경제를 민간인이 맡긴다는 말이 그래서 다 통제하는 거예요. 결국 중국처럼 통제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북한과 연방제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남한을 북한에 바치냐? 절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단보다 북한을 접수해서 오히려 그때는 김정은을 죽인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저기가 전략이 김정은을 죽이고 북한을 접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얘네들이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에서 그거를 캐치하고 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잖아. 폭파시켜버렸어. 다시 너희들하고 거래 안 한다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상투적으로 써먹는 거야. 이재명이가 되면은 남한이 넘방계를 넘어가면 정가원이 18번지거든 이거. 계속 집회를 해가지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야. 네? 천만 조직이 어떻게 천만 조직이 되지도 않은 거를 왜 그렇게 자꾸 해야 집회가 모아지는 거거든. 모아지는 거거든요. 더 나쁜 자야 이자가 정강훈 자가. 여러분 잘 보세요. 속지 영분별 하시라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 남한의 주사판이 뭐니 얘네들을 아는 거야. 왜? 이 정치 권력을 맛본 애들이 이재명이나 문재인이가 이걸 갖다 북한에 바치겠어요? 바치냐고. 과거 남도당의 박헌영이가 북한 가서 죽었잖아. 김일성한테. 이런 걸 다 아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남한은 사회주의, 민주당, 니들 우리한테 안 들어오는구나. 아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백악관 이번에 여성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와 모든 것을 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을 다시 윤어게인 해주고 말 같은 트럼프는 그런 관심 없다니까. 관심 없어 트럼프는.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지금 주한 미 대사를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옛날 바이든 때 임명한 미 대사 대리인지 저기는 동성연 회사래. 걔가 아직까지 있어요. 안 쫓아내고. 그 트럼프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갖다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 같은 걸 왜 바이든 때 심어놓고 아직까지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놔둬요? 만약에 김정은이랑 딜을 해서 북한에게 완전히 싹 다 없애면 나만 먹으라고 줄 것 같으면은 미 대사가 철수해야 되잖아. 철수해야 되는데 미 대사를 지금 보내냐고, 트럼프가. 내가 유명한 대사라고. 보내겠냐고요, 지금. 아직 김정은하고 만나지도 않았잖아. 김정은하고 만나서 거래를 할 걸 다 이걸 준비해서 미대에서 안 보내는 거야. 보내봐야 또 철수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옛날에 우리를 주워버렸다고 울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는 뭐예요? 일본이 조선을 먹게 미국이 허락했을 때 우리 한번 버렸고, 두 번째는 해방 후에 미군이 철수했죠. 철수해서 유교가 일어났죠. 두 번 버렸다. 트럼프가 딜을 해서 남한을 북한에 주면 세 번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김정은과 거기다가 이재명이는 뭐라 그랬다? 이번에 미국을 협박하더라고. 헌법 개정하겠다. 이래. 헌법 개정하는 건 뭡니까? 연방제 통일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한다. 헌법 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연방제 통일이 안 된다. 헌법 3조는 뭐다? 헌법 3조 내용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이야. 전체가 남북한이. 이게 우리나라인데 이거를 어떻게 북한하고 연방제가 돼? 이거를 헌법을 개정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는 38선 이남이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해야 북한하고 연방제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개정하겠다는 트럼프를 지금 긁는 거야, 지금. 공동을 하는데, 과연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의 줄다리기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이 배도한 새끼들, 이 새끼들 때문에, 이 교단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꼴 당하는 거야, 지금. 배도한 새끼들, 이 대한교회 목사 새끼들, 오정현이 깔아, 순복음교회 김장환이 깔아, 이영이 깔아, 니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큰 교회라고 좋아. 큰 교회 가서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호텔 같은 데서 예배드리게 좋아서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입장 나는 거야. 알아? 이재명은 과연 그럼 이 중간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줄다리기 이 중간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 외에는 살지 못. 이번에 엊그저께 보니까 북한의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라고 하는 그 김정은 여동생이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 짧게 핵 보유국 부정을 배격한다. 미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격한다. 과거 집착하면 김여정이 뭘 얘기하는 거 과거 집착했다. 하노이 회담. 하노이 회담에 핵 완전히 없애라 그런 거 아니야. 그 과거 집착하면 북미 만나면 미국의 희망이 부러지다. 딱 못 박아버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또 뭡니까? 북미 정상관계 나쁘지 않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북미 정상관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 트럼프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 과자. 그거 좋은 거라고 하는 거야. 핵 없애면 나만 준다는 거. 죽게 핵만 없애. 그거 나쁘지 않다. 북미 정상관계. 그러나 피핵화 논의. 핵을 완전 없애는 논의는 상대가 김정은이다. 김정은을 우롱하는 것이다. 세 번째,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했고, 남한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도 이전 정부 문재인이죠.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도 없다라고 안 쳐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여기까지가 온 거예요. 왔고. 또 하나님이 이번에 이 글을 쓰는데 뭐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어떤 마음을 주냐면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 때 영부인 멜라니아가 무엇을 입었냐. 얼른 검색해봤어. 새까만 드레스를 위아래 입고 모자를 까만 걸 썼어. 나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까만 거죠. 그걸 봤더니 계시록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 셋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사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더라.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앞으로 경제는 미국은 저도 살기 좋아지고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해요.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 지금 하고 있는 거 봐요. 지금 관세나 뭘 해가지고 모든 돈 잘 버는 각 나라에 돈 잘 버는 기업은 다 빼들어오고 미국은 살찌고 그 나라의 국민들 다 죽는 거야. 천리가 있어서 천리가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러죠. 이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말씀 이대로 간다니까. 이미 배도한 것들을 배도한 목사 새끼들 다 필요도 없고 그 교회 지금도 나가서 오늘도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들 성도라고 그럼 다 필요 없고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나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나라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나라 안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안 하면 나라 넘어가요. 북한 넘어갑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